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조국 사건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토록 범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여하다시피 조국을 보호하려 하는 것일까? 조국이 그토록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까? 제 눈에는 마치 목숨을 건듯이 그를 보호하려 범여권 인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단순히 인간적인 정리 때문일까? 아니면 대통령이 총애하는 사람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번에 밀리면 우리가 끝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일까? 첫 번째 질문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대체로 인센티브에 반응합니다. 누군가 어떤 행동을 적극적으로 취한다는 것은 그 행동을 취함으로써 자신에게 이득이 돌아오기 때문일 겁니다. 민감한 시점에 민감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욕을 먹는 일은 순수하게 인간적인 정리나 의리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듯이 달려들면은 그래도 저 양반이 특별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서로 경쟁력이라도 하듯이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들까지,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사람까지도 나서는 것을 보면서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 의심, 의혹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이라면 모를까 어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 가지 행동, 즉 조국 보호에 매달린다면 이것은 단순한 행동으로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하나같이 돌격대원처럼 행동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되고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인간적인 정리 때문에 그를 감싸 안는 것에도 의문이 따릅니다.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고 남자 나이가 50대, 60대 정도가 되면은 인간적인 정리나 이런 것보다도 일신 출시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리 때문에 나섰다, 이렇게 하기에는 쉽게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 5, 60이 되고 정치판에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인간 군상들에게서는 나는 인간적인 정리 때문에 조국을 위해 나섰다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순진한 청년들이나 아이들이라면은 충분히 인간적인 정리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나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판에서 5, 60 정도가 된 사람들은 그런 순수함이란 것은 오래전에 강물에 다 흘려보낸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다양한 사람들을 한때 묶어주는 것은 이익만큼 끈끈하고 강건한 것은 없습니다. 저렇게 한 목소리를 내듯 무리한 주장을 펼치면서까지 조국을 옹호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공동의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문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입시 부정과 같은 일들에 쏠려 있을 때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그 전후를 중심으로 해서 펀드 수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조국 부부가 투자한 그런 펀드는 가족 펀드고 그게 무슨 큰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초점은 이미 사건 초기부터 일반인들의 관심과 달리 펀드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검사들은 오랜 수사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촉이라든지 감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단순한 입시 비리와 같은 그런 가족의 비리 사건뿐만 아니고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초점을 바로 권력형 비리, 펀드와 관련된 부분에 두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9월 6일자 오늘입니다. 중앙일보에는
박재현 논술위원이 그동안 제가 가졌던 그런 추측을 상당 부분 일치하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그 칼럼의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수사가 단순히 조 후보자 가족들의 사문서 위조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것 같지는 않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사의 본 게임은 권력형 비리라고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치고 들어가지 않을까. 결국 검찰의 향후 수사는 가족 펀드를 시발점으로 비리 의혹 고리를 찾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 주변에서 주식 투자 등 이제 밝았던 전직 청와대 고위 인사가 여권 인사들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돈과 관련된 수사는 자연스럽게 계좌 추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과거 정부 때 빠짐없이 등장했던 권력형 부패 스캔들의 서막일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상관없이 수사는 굴러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커졌다. 고집센 정치 권력이 또다시 개혁 대상으로 찍힌 검찰 권력이 어떤 결기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그냥 단순하게 입시 비리에 그치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 박재현 논술위원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익이 걸려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열성적으로 조국을 옹호하려 달라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저들 또한 자신의 주장이 무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무리하게 조국을 옹호하는 데는 분명히 다른 특별한 연유가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의 사심 없음과 지혜로움과 용기와 담대함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더라면 분명히 공수처,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했을 것이고 검찰의 왕창 수사권을 이전했더라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묻혔을 겁니다. 검찰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가지고는 청와대 주변의 권력 비리를 파헤칠 수가 없죠. 조국과 문재인이 꿈꾸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화려한 미사여구라는 그런 포장을 제치고 나면 결국 청와대 주변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는 것임을 이번 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완성했더라면은 지금과 같은 사건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현재와 같은 그런 검찰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주변의 권력형 비리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 가지고 청와대 주변에 대한 그런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는 것이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이고 공직자 공수처 시설 법안인 거죠. 아무튼 단순하게 입시 비리 사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사문서 위조 사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과연 검찰이 어느 정도 펀드와 관련된 돈벌이와 관련된 그런 권력형 비리를 파헤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에 적극적인 의견도 내려주시고 또 제보도 하실 수가 있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이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